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이번에 이제 18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제 챕터 4의 연습 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그 확률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은요, 일단은 확률 함수 이전에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게 뭐였었죠? 그 확률 변수는 실험을 했을 때 발생할 사건이죠. 사건에 대해서 실수값을 대응시킨 거. 자, 그거 갖다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랬습니다. 자, 이 확률 변수는 그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그 확률, 그 기대값 시죠. 기대값의 관계를 갖다가 함수로 나타낸 거. 자, 요거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 변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함수를 가지고요. 어떤 사건을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간단하게 형식을 식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 같다. 우리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일단은 변수를 갖다 다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 한 줄로 해서 식으로 나오면 일단 편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률 함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는 확률 변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값에 대한 확률 변수.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책에서 있는 예를 들어보면은 월드컵 기간의 치킨 판매량. 자, 요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앞으로 예측을 하는데 요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월드컵 기간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유커들이 지금 뭐 중국에서 온다 안 온다 뭐 그런 말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다시 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런 예들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갖다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무슨 프로모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좀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1번의 해답을 대신하도록 하고요. 이제 연습 문제 2번은요. 보시면은 사건이 1, 2, 3, 4, 5, 6, 7 이렇게 7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률이 0.04, 0.18, 0.19 이렇게 있습니다. 쭉 해서 7가지가 다 있죠. 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건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갖다 구해보면은 처음에 0.04인데 사건이 총 7가지죠. 근데 각각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이니까 7분의 1씩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사건을 갖다가 보면은 첫 번째 거 0.04에 대해서 7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0.18이죠. 거기에 대한 7분의 1, 그 다음에 0.19에 대한 7분의 1, 0.24에 대한 7분의 1, 그 다음에 0.18에 대한 7분의 1, 그 다음에 0.14에 대한 7분의 1, 3에 대한 7분의 1, 0.07에 대한 7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면 이게 0.147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갖다 이제 0.147이라고 일단 반올림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산을 한번 구해보면은, 분산은 7분의 1에 대해서 0.147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처음에 있던 확률 0.04를 갖다 곱해주고, 여기다 더하기 또 7분의 1에 0.147을 빼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0.18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가 7분의 1 마이너스 0.147 제곱에 0.19를 더해주고, 또 여기서 더하기 7분의 1 마이너스 0.147의 제곱 해서 0.24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7분의 1의 0.147의 제곱 곱하기 0.18, 또 똑같이 0.13. 자, 이렇게 더해주고 또 0.007 제일 마지막 거죠. 자, 그렇게 다 해서 더해줘서 계산을 해보면 0.00012.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는요. 이제 좀 재미난 문제인데요. 이제 해커 집단 어노니머스가 IS 서버를 공격하려고 그런답니다. 이제 총 10대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어노니머스 공격을 1시간 단위로 이제 무력화시킨 서버 개수에 대한 확률을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무력화된 서버의 개수가 1개에서부터 10개, 총 10개가 있다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걸 갖다 이렇게 확률을 놔뒀습니다. 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서버의 평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이제 그런 문제네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에 대해서, 두 개에 대해서, 세 개에 대해서 각각의 평균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첫 번째 한 개에 대해서는 0.01이죠. 자, 그러니까 0.01 곱하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02 곱하기 둘, 0.03에 대해서 셋, 그 다음에 0.05에 대해서 4대, 0.08에 대해서 5대, 0.13에 대해서 6대, 7대에 대해서는 0.15, 그 다음에 8대에 대해서는 0.19, 9대에 대해서는 0.22, 그 다음에 0.12가 10대에 대한 것들이죠.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7.27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분산 구해야 되잖아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네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일단 한번 각각 구해보면은, 일단은 구해진 게 우리가 평균값이 7.270이라는 게 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7.270을 빼서 제곱을 하고 0.01 확률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두 대에 대해서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해준 다음에 0.02 그렇게 해주고, 세 대에 대해서도 똑같이 0.03 곱해주고, 네 대에 대해서도 0.05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다섯 대에 대해서도 제곱해 준 다음에 0.08 더해주고, 거기다가 여섯 대를 0.13, 일곱 대를 0.15 이렇게 곱해 준 다음에 여덟 대째에서는 0.19네요. 아홉 대에서는 0.22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주고 더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기를 10대에 대해서는 0.12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나니까 분산에 대한 것들이 4.317이라는 게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4.317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워줘야 됩니다. 제곱근을 갖다 구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 요 4.317에다가 우리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은 요 값은 우리가 2.077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0777, 39155, 쭉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구해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는요, 이제 A반의 성적인데 각각의 번호별로 이렇게 점수를 맞은 점수를 득점한 점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균과 기대값 구하래요. 평균과 기대값은 일단 같은 거잖아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값은 같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자, 평균을 구하는 것과 기대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균은 일단은 10명이니까 10로 10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다 더해준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값이 77.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기대값이라는 거는 해당하는 점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을 갖다가 총 10명이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각각 곱하는 거잖아요, 점수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 실제로는 점수가 계산해 보면 이렇게 77.5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풀리는 그런 원리는 다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이제 SNS에서 이제 댓글이 달리는 이제 그런 이제 확률,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한 시간에 얼마나 댓글이 남겨지는가, 자, 그걸 갖다 이제 나타낸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댓글의 평균이 몇 개로 날리는가, 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댓글의 수와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SNS에 달리는 댓글의 평균을 구하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댓글의 분산을 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시간당 1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확률, 자,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10 이상을 갖다 구해내야 되잖아요.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을 갖다 먼저 구해야 되죠.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나의 댓글이 달릴 확률, 자, 0.02입니다. 두 번째로 댓글이 두 개가 달릴 확률은 0.05고요. 세 번째 달릴 댓글은 0.07, 네 번째 달릴 확률이 0.22가 아니고 0.15네요. 여기가 15요. 그 다음에 5개가 달릴 확률 0.22, 그 다음에 6개가 달릴 확률 0.20, 7개가 달릴 확률이 0.14, 8개가 달릴 확률이 0.08, 9개 달릴 확률이 0.02입니다. 자, 이걸 갖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다 더해보니까
5.03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5.03. 자, 이렇게 평균을 갖다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 분산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5.03을 갖다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달릴 확률 마이너스 5.03 빼기 거기다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기 확률을 해야 되겠죠. 0.02. 두 개째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 개에서도 평균을 빼고 다시 제곱을 해주고 해당하는 확률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 개째도 똑같이 평균을 빼고 제곱해 준 다음에 0.07 하고요. 네 번째 해당하는 것도 역시 4개가 들렸으니까 4-5.03을 제곱을 한 다음에 0.15죠. 0.15를 갖다가 곱해주고, 5개 달릴 확률도 5-5.03의 제곱 곱하기 0.22, 6개도 6-5.03의 제곱 곱하기 0.20, 그러니까 0.2죠. 그 다음에 7개도 7-0.53 제곱 곱하기 0.14, 8에 대해서도 8개 달린 거 마이너스 5.03의 제곱 곱하기 0.08, 9개에 대한 것도 마이너스 5.03 제곱 곱하기 0.02,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더해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984, 이렇게 분산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SNS에 10개 이상의 댓글 구하는 거예요. 전체가 달린 게 다 9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확률의 다 합은 몇이었습니까? 기대값의 다 합은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이 나온 것들을 다 빼주면 돼요. 다 빼주면 1 마이너스 0.2, 0.02, 0.05, 0.07, 0.15, 0.22, 0.20, 0.14, 0.08, 그 다음에 0.02. 자, 이렇게 하면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0.05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이상 달릴 댓글이 많네요. 그렇죠? 0.05.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업체를 갖다가 지금 해외에 있는가 본데 이걸 갖다 현지에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본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될 것이냐, 이걸 갖다가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값, 그다음 본국 제2전에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2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현지 확장이 본국 제2전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 라는 거고요. 의사결정권자는 과연 이거를 확인했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현지에서 확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본국으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그걸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업지역에서 보면 경기 침체 시, 경기 유지 시, 경기 상승 시에 대해서 각각 경기별 확률이 일단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현지에서 확장이나 제2전 할 거에 대해서 확률이 경기에 대해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날지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현지 확장에 대한 기대값, 해당하는 확률을 갖다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딱 곱해서 더해주니까 해당하는 값이 우리가 0.51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본국 제2전에 해당하는 것도 경기별 확률에 대한 거를 갖다가 각각 제2전에 대한 것들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값은 이렇게 0.46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분산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평균이 구해졌으니까, 기대값이 구해졌으니까 해당하는 값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또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현지 확장에 대한 분산을 갖다 구해주면 현지에 해당하는 그 경기별 확률이 주어진 게 0.7, 0.5, 0.2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균을 0.051 현지 확장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그걸 갖다가 빼서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0.5에 대해서도 0.51을 빼서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0.2 경기가 상승이 된다라는 거 거기서 평균 값을 빼서 제곱해주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현지에서의 확률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0.054라고 계산이 됐고요. 이것도 똑같이 본국 제2전에 해당하는 분산도 0.046이 나왔으니까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0.046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값이 0.053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권자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자, 기대값을 일단 계산해 보니까 기대값이 현지 확장에는
0.51이 나왔죠. 그리고 본국 제2전 하는 거는 0.4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값 자체로는 0.05만큼 현지 확장이 조금 높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분산해서 보면 이게 퍼짐 정도잖아요. 그렇죠? 현지 확장이 0.054, 그 다음에 본국 제2전으로 하는 건 0.053. 그러니까 차이는 0.001 차이로 그렇게 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적게 보였기 때문에 기대값이 보다 높게 측정된 현지 확장을 갖다가 선택하는 게 조금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현지 확장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도 연습 문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 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기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